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병애입니다. 앞으로 사자소학, 추구, 명심보감 함께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교재는 지금 다 준비해 오신 사자소학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나온 책으로 볼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한문 한자 좋아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고민도 됩니다. 우선 저 한문 공부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책이 떠오르세요? 천자문이요. 천자문이요. 천자문. 또요? 사자소학은 떠오르지 않으세요? 보통 뭐 논어다, 맹자다.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은 말하자면 소자가 들어있어서 어린이가 배우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펼쳐보면 아시겠지만 넉 자씩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자, 제목이 사자소학 그래요. 그런 사자소학 말고 본래 주자가 그의 제자들하고 같이 편집한 소학이 있어요. 그래서 소학이 있으면, 소가 있으면은 대가 있겠죠. 그래서 소학이라는 책이 있을 테고, 대학이 있고, 또 그 유명한 논어가 있고, 맹자가 있고, 이렇게 세 과목이 나오면 하나 뭐가 빠졌을까요? 중용이. 그래서 보통, 이 네 개를 사서라고 하고, 사서에다가 조선시대 율곡이 경몽요결에서 독서장에서 공부하는 책을 읽는 순서를 매겼는데, 요 대학부터 중형까지 사서는 순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전에 공부하는 공부가 소학이다 해서 소학까지 같이 서예 반열에 누워서 요거까지 합하면은 오서가 돼요. 그래서 소학을 배우고 대학을 배우고 논어를 배우고 맹자를 배우고 중용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사서 오경이다 그래서 경으로 들어가는데 시경을 배우고 예경을 배우고 지금 예기 이렇게 해요. 예경을 배우고 간단하게 쓰면은 그렇고 제대로 쓰면은 이렇게 되죠. 예경을 배우고 시경, 예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서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역경을 배우고 역사책인 춘추는 이 오서 중에서 나중에 춘추. 이러면은 보통 우리가 한문 공부한다 하는 책 이름이 대체로 다 중요한 책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시 5개니까 그리고 경서경자를 붙여서 오경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경몽요결 독서장의 순서에 의하면 소학을 배우고 대학을 배우고 이런 순서로 해서 이 사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 공부를 토대로 또 이제 경서를 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보셨던 근사록이나 신경이나 등등 이런 책은 이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여가로 가래도 보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순서가 매겨졌어요. 그럼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숙독을 하죠. 익숙하게 또 반복해서 공부를 해요. 이렇게 다 보고 나서 역경도 다 보고 나서 다시 대학을 보고 소학을 보면 공부가 또 새롭게 열려지고 이런 것이 한문 공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책은 제목이 뭐라고요? 사자소학.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면 어디에 속할까요? 이 앞에 속하는 순서가 되겠어요, 말하자면. 훨씬 앞에. 대학 서문에 보면 인생 8세, 사람이 태어나서 8살이 되면 소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는 공부가 소학이에요. 소학 공부를 다 하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대학교에 가서, 태학이죠? 대학교에 가서 그 대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것은 15살이 되면 그래요. 그러면 지금하고 대충 이 순서를 맞춰보면은 8살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 정도 나이가 되겠죠. 그러면 소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들어가서는 쇠소응대, 청소하고 물 뿌리고 손님 접대하고 그런 거 공부하고 기본적인 공부로서 예약, 사어, 서수 해가지고 수리도 공부하고 예절도 공부하고 그런 공부를 다 하고 그걸 토대로 돼서 15살이 되면은 대학에 가서 이 대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15살은 지금 보면은 중3, 고1 정도가 15살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중3, 고1 정도가. 그러니까 중3, 고1 정도,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공부가 말하자면 이제 지금 연령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되겠어요. 소학은 8살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자소학은 그 전에.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여기서도 다 끄집어냈고 처음에 부생하신 모구 가신 그것은 물론 글자의 배열은 틀리지만 시경에 있는 글귀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다 망라했어요. 사자소학이라 그래서 여기 순서에 끼지도 못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각 책에서 발췌해서 아이를 공부하는 기에 좋은 그런 문장으로 이루어져서 내용은 다소 심오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 대상이 적어도 8세 이전의 소하기 때문에 뭐 부모의 무릎에 앉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일러주는 시시콜콜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배짜 하니까 그런 단계는 훨씬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 문지방 가운데 잊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누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데, 내용은 그런데, 우리가 이 사자 소학을 통해서 각 책에서 구절이 뽑아져서 있기 때문에 한문의 분위기를 읽힐 수가 있어요. 한문 공부는 이러이러한 중심으로 되어 있구나. 이러고 한편으로는 그런 한문의 분위기를 통해서 같이 겸해서 한문 문장을 기초적으로 익힐 수 있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보면은 (9페이지를) 한번 피시면은요. 보면은 다 넉자씩 되어 있죠. 넉자씩 되어 있어요. 일부러 넉자씩 맞춰서 공부하기에 좋게끔 가장 기억하기에 좋은 그 구절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가장 그 기억하기 좋은 그 단위가 4개래요. 4개. 그래서 전화번호도 어때요? 4개 이렇게 되어 있죠? 숫자가 8개라도 8개 한꺼번에 되지 않고 넷 쪼개서 되어 있잖아요. 넷 그 단위가 가장 입에 오르고 머리가 기억하기 좋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넉자예요. 넉자로다가 이렇게 글자를 맞춰놨어요. 일단 그 넉자는 보통은 두 자씩 읽는 것이 리듬에 맞아요. 그래서 내용을 생각해서 간혹 그게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보통 기본적으로는 넉자를 가운데
쪼개면 두자 두자니까 두자 두자 하는 식으로 읽는 것이 가장 리듬 맞추는 방법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앞에 거기 5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부생아신 하시고 모국아신이로다. 복이회하하시고 유의포하로다. 이의온화하시고 이식포하로다. 은고여천하시고 덕후사지하시니 위인자자 갈불위호리오. 지금 제가 읽은 것이 다 두자 두자씩 했지만 맨 마지막 구절만 위인자자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위인자자 그러면 어색하기 때문에 내용을 고려해서 위인자자 갈불위호라고 읽었어요. 보통은 시경에 여기 지금 오경에 나와 있는 시경의 구조도 보통은 넉자로 되어 있는데 내용 상관없이 그냥 두자 두자로 읽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음만 알면은 두자 두자 읽으면은 굉장히 한문 잘 읽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리듬을 맞춰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온전한 문장은 아니에요. 한문에서 온전한 문장은 아니고 넉자로 만들다 보니까 빼야 될 거는 빼고 좀 추렸겠죠, 글자를. 그래서 한문의 온전한 문장은 아니고 이거는 한어예요. 단어 할 때 그래서 성어라고 그러죠. 내자니까 사자 성어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 말을 한 단위 단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부생하신 모국하신 이런 것도 처음에 요 말이 어디에서 인용된 구절이라고 그랬죠 아까? 시경이라고 그랬죠? 시경이라는 아주 대단한 책에서 인용이 된 글귀인데 시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부의 생아 모의 부가 글자가 배열이 틀리죠. 비슷하긴 한데 이런 이상한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해, 어조사 해라고 해가지고 뜻은 없어요. 다만 리듬을 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글자를 좀 이렇게 빼줘요. 우리가 시를 지을 때도 뭐뭐여 하면서 빼주잖아요. 그 빼주는 그 리듬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글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이럴 수도 있고 그냥 아버지는 그래도 돼요. 그런데 시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여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더 재미있다, 괜찮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뜻은 없어요. 어조사 해자. 요거 날생자, 나자는 다 그대로 썼죠. 그러니까 이 시경에 있는 원전에 있는 문장하고 사자소학에서 부생아신이라고 한 거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더 어려운 문장인 것 같죠. 그쵸? 그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대뜸 먼저 가르쳐주지 않고 그 있는 글자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그 내용은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8세 이전에, 적어도 8세 이전에, 뭐 어리면은, 기저귀 떼기도 전에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자소학으로 이렇게 어른들한테 아는지 마는지 이렇게 배웠던 구절이 나중에 시경 읽을 때 또 물론 이제 논어나 맹자 이런 데 인용이 되어 있는 구절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시경을 배울 때 그때 어렸을 때에 있던 그런 느낌이 살아나서 공부가 더 효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8세 이전에 어린아이였을 때도 다 이렇게 조금씩 다 건드려 봐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공부를 시키는데 다만 대상이 소아이다 보니까 대상이 그렇다 보니까 내용을 엄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에서 강조하는 인륜을 중시하고 부모 관계,
형제관계, 부부관계, 군신관계. 군신이라는 것은 옛날의 군신이고 지금은 사회생활이 말하자면 군신이죠. 그렇죠? 직장생활하는 것이. 그런 관계, 장유관계. 뭐 이런 인륜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본성이 아름답게 착하게 태어났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 본성을 중히 길러 나가고 이래서 도덕적 사회를 구현하는 그런 세계를 지향하는 내용으로다가 엄선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였을 때 그 깨끗한 마음에다가 잘못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부모 이렇게 나왔듯이 먼저 부자 관계의 그런 효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조금 순서가 바뀌었긴 했지만 사자수학이 이렇게 넉 자씩 되어 있는데 이 앞으로 사자수학을 몇 페이지에 걸쳐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그 내용이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교재에 사자수학을 펴내면서 해가지고 앞에 몇 장 앞에 그 서문이 있어요. 한번 거기를 보세요. 페이지는 없죠? 근데 사자소학을 펴내면서 제목이 그거예요. 한 장 더 넘기셔서 예. 제목이 사자소학을 펴내면서 페이지는 없어요. 한 3장 정도에 다 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3번째 문단 본서의 편차를 정함에 있어서는 찾으셨죠? 네.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더불어서 한문 문장의 기초를 익히게 될 것입니다. 본서의 편차를 정함에 있어서는 오륜의 차례를 따라서 먼저 부자관계, 그 다음에 군신관계. 군신이라는 것이 직장생활하면서 그 상사하고 부하 직원하고 뭐 이런 것도 말하자면 군신관계예요. 부부관계, 형제관계, 사생. 사생은 뭘까요? 예, 스승삭자고 생은 생도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장유, 그 다음에 부무관. 이런 인간관계의 도리를 말하고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효를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끝으로 인의 예지의 본선과 맹자가 사람은 태어날 때에 누구나 인의 예지의 착한 본성을 타고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성선설을 주장을 했어요. 인간이 지켜야 할 오륜, 삼강, 구용, 구사, 사물, 물자,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사고요. 사물 등의 총론순으로 엮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 공부를 넉 자씩 짜여진 요 성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해보자고요.